2026년도 부동산 시장이 많이 올라갈 거라는 얘기들을 해요. 공급량이 2026년도 서울은 이제 1만 건대로 훅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랑 2025년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집값은 올라갔니 뭐니 이렇게 얘기는 한다 하더라도 공급량이 낮은 편은 아니었었어요. 네. 그래도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4만 건 정도가 입주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2026년도가 되게 되면 진짜 1만 건대 중반으로 갔다가 이제 반토막 이상이 나게 되고요. 여기서도 더 심각한 사항들은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투미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네, 우선 박사 논문 다 제출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박사가 되시는 거예요? 네, 진짜 고생 힘들었다. 많이 했습니다. 다들 그 박사하는 게 쉽지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통과된 거죠. 네, 사실상. 네. 축하드리고요. 그럼 이제 박사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2026년에 사실 요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큰 부동산 문제라고 지금 꼽는 거는 지금 공급이 너무 없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재개발 재건축 쪽을 하는 게 가장 핵심 아닐까 싶기도 한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 이거는 좀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어떤 공급이 좀 나올 것 같은지 이거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일단 공급이 정말 심각합니다. 이 부분 네.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 저는 2026년도 부동산 시장이 정말 무서운 시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사실 뭐 부익남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최근에 저희 투미TV도 맞아요. 한번 나와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부익남님을 게스트로 모셔가지고 고견 청취하긴 했었는데 많은 전문가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2026년도 부동산 시장이 많이 올라갈 거라는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공급 절벽이거든요. 공급량이 2026년도 서울은 이제 1만 건대로 훅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랑 2025년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집값은 올라갔니 뭐니 이렇게 얘기는 한다 하더라도 공급량이 낮은 편은 아니었었어요. 네. 그래도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4만 건 정도가 입주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2026년도가 되게 되면 진짜 1만 건대 중반으로 갔다가 이제 반토막 이상이 나게 되고요. 여기서도 더 심각한 사항들은 공급에 대해서 이제 양질의 공급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해당 공급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여전히 부동산 가격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공급 부족에 대해서 그거 아니다. 애초에 그 부분을 공급이 적다라는 걸 부정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공급이 적다라고 해서 집값 올라가는 거 아니다. 그 자체를 갖다가 부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선은 공급은 진짜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아직도 공급 부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다 보면 그래도 2만 건 넘게 입주하는 걸로 나와 있긴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수치들은 청년주택이라든가 각종 물량들 다 원기용 모으듯이 끌고 모아가지고 일단 수치는 뭐 그렇게 잡혀 있는데 그럼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우리 청년주택 우리가 입주할 수 있나요? 이거 뭐 제한도 있지만 사실 너무 작아요. 작고 그냥 1인 가구들 용인 사실 뭐 약간 오피스텔 원룸 오피스텔 같은 느낌. 핵심을 짚어주셨는데 우리가 원하는 물량도 아니고 그게 일단 입주도 안 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청년주택이라든가 이런 기타 공급들이 뭐 안 좋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공급들도 분명 필요해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중에서 풀리는 진짜 물량들은 결국은 정비사업을 통해서 진행되는 이제 아파트 물량들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아파트 물량 자체가 1만 건대 중반이다를 넘어서도 이 진짜 심각한 거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아파트에서도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대단지 아파트 여기서도 1000세대 넘어가는 단지들을 찾게 되는데 2026년도에 1000세대 넘어가는 단지가 딱 4군데밖에 없습니다. 당장 잠실에서는 입주가 이제 코앞인 잠실 르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5월달이었나 이제 방배 5구역 DH 방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로또 청약으로 말이 많았었던 이제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이제 레미안 트리니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역시 강북에서는 고분양가로 말이 많았었지만 완판이 됐었던 대조 1구역 힐스테이트 메리알레 딱 4개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4개 단지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나머지는 다 뭐야? 1000세대 미만인가?
네, 맞아요. 뭐 700세대짜리, 600세대짜리, 500세대짜리, 300세대짜리 이런 식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단지인가도 의문이고 700세대짜리 단지라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대수가 적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실질적인 유효 공급이 얼마나 됐었을까? 왜냐하면 서울 같은 구도심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루어지는 공급이 대부분입니다. 빈 택지를 우리가 뭐 개발을 해가지고 새롭게 시행 사업 해가지고 올리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종전 조합원들의 물량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임대주택 물량은 또 우리가 못 건드는 물량이잖아요. 네. 그래서 세대수가 뭐 700세대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일반 분양 세대 몇 세대지라고 하게 되면 뭐 기껏 해봤자 뭐 100세대? 200세대 사이? 200세대도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제 증가된 물량이 많지 않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공급량 충분합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뭐 통계를 좀 다른 걸 보는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통계를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통계를 약간 해석하는 게 좀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게 어쨌든 지금 뭐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이미 이주가 다 끝나서 어딘가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네. 근데 그분들이 다시 들어가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 1000세대가 입주한다 그러면 실제로 1000개의 사람들이 들어가면 나머지 지역에서 1000개의 집이 공실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인 거죠. 그렇게 말하면 그분들은 진짜 좀 문제인 게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지금도 여전히 멸실되는 물량들이 많아요. 네.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해서 한 해에 멸실되는 물량이 보통 2만 세대에서 3만 세대 사이가 멸실이 됩니다. 그런데 2026년도에는 1만 건대 중반 입주라고 했잖아요. 물론 정확하게 2026년도에 멸실 물량이 몇인지는 나중에 통계가 떠봐야 알겠지만 그러면 예상되는 사항들은 2026년도는 이제 절대 물량 자체도 순증이 아니라 감소를 한다. 순감이 될 수도 있는 시대라는 거를 인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물량 자체가 이제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문제가 생기는 사항들은 전월세 금액부터도 올라갈 거라고 전 예상이 되거든요. 네. 이제 입주장이 사라지는 겁니다. 입주장이 이제 실종되게 되면 우리가 입주 폭탄 뭐 공급이 많다 이런 얘기해도 집값이 떨어지진 않는다 하더라도 전월세 금액은 안정이 되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전월세 금액 안정이 될 만한 요소도 없어진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집도 사실 계속 낡아지면서, 그러니까 뭐 100개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집을 한 30년에서 40년 정도 쓰니까 기본적으로 한 1년에 한 2개, 3개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폐가가 되는 거죠. 그냥 있긴 있지만 공실과 가까운 수준에 잘 안 사는데, 그래서 이제 자연 감소가 기본인데, 그러니까 이제 공급을 해도 본전인 거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공급을 하지도 못하니까 오히려 역으로 감소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심각하다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 진짜 심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원래 맨 처음에 질문 주셨었던 게 공급 감소가 이렇게 심각한데 재개발 재건축은 어떻게 잘 되고 네, 있습니까? 뭐 정부가 막 좀 권장을 한다 하는 게 네.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막상 벌써부터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현 정부에 대한 기대가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 아, 공급에 대해서. 네, 공급에 대해서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다. 분명 또 말만 하다가 말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사실 좀 정권 초기에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왜냐면 공급이 이제 부족하다는 얘기들은 네. 이제 뭐 학계에서도 그렇고 이제 민간 전문가들도 그렇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 지적 사항이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정책 공약집을 살펴보게 되면 공급 중심으로 하겠다. 맞아요. 수요 억제 중심보다는 공급 중심으로 재개발 정책 활성화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보수 정부 때보다도 진짜 오히려 보수 정부 같은 공약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했었거든요. 네. 정작 보수 정권이라 해도 뭐 규제 완화 얘기는 해도 실제로 막상 뚜껑을 까보고 나면 규제 완화도 그렇게 전폭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었고, 특히 다주택자 규제 완화는 물론 뭐 실제로 추진은 했었지만 국회 통과 사항에서 막혀가지고 안 된 것들도 있긴 해도 네. 그래도 막상 또 이제 집값 또 올라가다 보면 또 보수 정권에서 규제를 또 안 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인데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보다도 이제 초과 가격에만 이제 집중하기보단 공급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의미가 저는 유의미하고 어느 때보다도 정말 좋은 방향성이다라고 생각했었지만 이미 우리 한 반년 지났죠? 네.
반년 지나고 보니까 대책이 벌써 3번이 발표됐습니다. 627 대책 나왔었고요. 97 대책 나왔고요. 11호 부동산 대책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들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은 문재인 시즌2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이제 막 강하게 드는 거죠. 근데 그 97 대책 발표는 공급 대책이었잖아요.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면 97 대책 발표되고서 집값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거 안 되겠다. 네. 평가를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 없는 공급 대책인 거죠.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뭐 실질적인 공급에 대한 사항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공급을 진짜 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뭔가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사실 97 대책 같은 경우는 기존의 상기 신도시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뭔가 네. 용적률 좀 더 부여해가지고 더 고밀 개발해서 세대수를 늘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지. 뭐 신규 택지 지정이 있었나요? 뭐 딱히 그런 거는 애매했죠. 없었거든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하겠다라고 했었지만 뭐 이게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이게 뭐 국토부의 노력이 뭐 없다라고 폄하할 거는 아니지만 약간 상충된 행위들이 같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죠. 뭔가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627 부동산 대책을 보니까 이게 대출 규제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627 대출 규제가 그냥 단순히 뭐 주담대만 규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에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도 제한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주비 안 받으면 이주 철거를 뭐 어떻게 하고 중도금 대출 안 나오면 사람들은 이거 분담금 못 내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게 사실상 우리 발목 잡기였고 또 이번에 11호 부동산 대책을 또 명확해진 게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 투기거래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3종 규제를 갖다가 서울 25개구 전역, 경기 남부 주요 지역 12개 지역을 규제를 했습니다. 근데 해당 3종 규제를 저는 옳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그래도 집값이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규제를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네. 적어도 하면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투기거래 지구는 지정하면 안 됐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 뭐 조정 대상 지역은 세금에 대한 규제,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실소유자들만 뭐 이제 매수를 해라 뭐 그런 규제. 저는 동의하진 않지만 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맨 마지막 투기거래 지구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거든요. 5년 재당첨 금지라든가. 그러니까 저도 이걸 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걸 알았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뭔 생각인지. 그래서 이제는 둘 중 하나입니다. 그냥 모르고서 이게 뭐 6.27 대책 때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분명 그때 당시에 이제 언론 기사들 확인해 보다 보면 그 금융위 담당자분들이 이주비 대출이 뭔지도 몰랐었어요. 그런 식의 발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해서 이거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그런 게 있나요? 막 이런 뉘앙스로 갖다 얘기한 것들이 있었다 보니까 그냥 종전에 있었던 규제 대책,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있었던 규제를 그냥 쭉 들고 오면서 검토도 안 하고 그냥 그때 이제 집값은 잡아야겠다 하면서 뭔가 대책을 꺼냈는데 이게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상충된다라는 것을 인지 안 하고 그냥 꺼낸 것 같고 이번에도 똑같이 그냥 규제를 하려고 하면 조정대상 지역 투기거래 지구는 세트 아닙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했다거나 혹은 진실은 저 너머에 있겠지만 재개발 재건축 말로는 활성화한다라고 했지만 힝 속았지? 딱 이건 거죠. 야 진짜인 줄 알았냐? 하면서 내심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하나도 없으면서 일단은 공약 말 그대로 빌공짜가 되는 거죠. 그냥 재개발 재건축을 기대하는 사람들 표를 또 받아가야 되니까 활성화하겠다라고는 했었고 하지만 실제로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별로 기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비 사업은 투기 온상이야 라는 인식들을 항상 진보 진영 쪽에 계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최근에도 재건축으로 본인은 떼돈 벌어놓고 재건축은 나쁜 거다. 뭐 강남에 임대주택 때려 넣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분들이 약간 진보 진영의 그런 논리가 저는 뭐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냥 그런 인식들이 있다 보니 그냥 재개발 재건축 처음부터 활성화 의지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투기거래 지구도 지정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투기거래 지구가 어찌 보면 쥐약이죠. 재개발 재건축하는 쪽에다가. 그러니까 차라리 토지만 하는 거는 괜찮은데 대출 규제에다가 투기거래 지구면 재개발 재건축 하지 말라는 거랑 사실상 뭐 비슷한 얘기 같기도 하거든요. 뭐 대출이 뭐 40%밖에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재당첨 금지도 생기니까 갑자기 지금 조합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갑자기 막 비대위 같은 거 생기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심각한 것 중 하나가 일단 여러분들이 그냥 재개발 재건축 안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 투기꾼들 때려잡아야지라고 하시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합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소급을
스톱을 해버린 거예요. 왜냐면 네. 종전에는 뭐 정상적으로 이주비도 나오고 뭐 중도금 대출도 나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는 안 돼. 뭐 6.27 대책 이후로 관리처분 인가 받은 데는 싹 다 규제할 거야. 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우리는 그 전에 사업 다 진행했었는데 갑자기 이주비가 안 나와. 근데 여기서도 누군가는 그런 얘기 할 겁니다. 뭐 다주택자들만 이주비 안 나오는 겁니다. 뭐 그 재개발 재건축 1주택자는 문제 없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재개발 재건축을 딱 그 주택 하나만 들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원조합 원일에서 그 동네에서 20년, 30년 살면서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재개발 재건축 그 오래되고 낡고 좀 거주 환경 열악한 곳에 실거주를 하려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냥 내가 있는 집 살고 있다가 신축 아파트 살고 싶지만 신축 아파트는 너무 비싸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사볼까 하면서 추가로 매수해 놓고 내가 여기 완공되면 들어가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실소유자죠. 네. 근데 그분들도 대출을 못하게 한다라는 거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번에도 난리 났었던 게 진보 진영에 있는 모 국회의원 분께서도 실거주 한 번도 안 한 잠실의 모 아파트 네. 들고 있었지만 난 실소유자입니다. 한 번도 입주해 본 적 없지만 실소유자잖아요. 완공되면 들어갈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는 잘못했다 잘했다 이걸 떠나서 그것도 실소유자가 전 맞다라고 생각해요. 꼭 지금 당장 들어가야지만 실소유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은 괜찮지만 남들은 다 칼차단. 이게 저는 앞뒤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인 건데 결국은 똑같은 겁니다. 그 사람들도 이주 철거를 하게 됐을 때 전세 보증을 빼줘야 되는데 전세 보증을 빼줄 돈이 없어. 그럼 어떡하란 거예요? 그러면 뭐 반대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이씨, 나 이주 하고 싶은데 안 돼.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갈등들이 있고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래도 조합이 어떻게든 그냥 방법을 차선책으로 이제 찾고는 있습니다. 시공사를 통해 가지고 사업비 대출을 받아 가지고 조합원들의 조달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것도 약간 좀 미봉책인 게 시공사가 조금 도와주려고 하는 메이저 현장들은 그게 되지만 네. 약간 좀 중소 현장들이라든가 입지가 좀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은 시공사가 뭐 굳이 내가 왜 도와줘야 되지? 하는 것들은 그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들도 있고요. 시공사가 도와준다 하더라도 조달금리가 다릅니다. 네. 우리가 그냥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로서 빌리게 되면 3% 후반에서 뭐 4% 초반 이 정도로 조달이 되는데 시공사 통해 가지고 대여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 사업비 대출이었잖아요. 금리 자체가 막 무슨 낮은 데는 이것도 시공사의 역량에 따라 좀 다른데 낮은 데는 6%대, 높은 데는 8%대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졸지에 8%라고 하게 되면 4%를 빌릴 거를 4%더 주고 빌리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어떻게 따지면 부담이거든요. 이런 부담들이 늘어나는 게 일단 제일 크고 그리고 이번에 11호 부동산 대책의 투기거래지구가 정말 심각한 거는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이랑 그리고 5년 재당첨 금지가 환장의 콜라보를 네. 결성하게 됩니다. 우선은 5년 재당첨 금지가 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재개발 재건축을 내가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 투자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내가 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제 관리처분 인가 시점에 들고 있었어요. 혹은 내가 청약이 당첨이 됐었어요. 그 사람은 앞으로 5년 동안 똑같이 투기거래지구 내에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분양 신청하지 못한다라는 사항입니다. 이게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현금 청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현금 청산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기다린 게 몇 년인데.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따져봐야 됩니다. 내가 5년 재당첨 금지에 적용이 되냐 안 되냐를 한번 따져봐서 적용이 안 되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로도 저한테 이제 상담료를 내면서도 유료 상담 신청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되냐 안 되냐? 맞아요. 5년 재당첨 금지가 걸리냐 안 걸리냐. 그래서 막상 따져보면 이제 관리처분 인가 시점 때 투기거래지구가 아니었었다. 그러면 또 해당 사항 없고요. 네. 이미 5년이 넘어갔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설령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이 5년 뒤에 분양 신청할 것 같아.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남 3구역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한남 3구역은 2023년도 6월 달에 관리처분 인가가 났는데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애초에 강남 3구 용산구는 투기거래지구가 해제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5년 재당첨 금지 걸립니다. 그럼 언제까지? 2028년도 6월 달까지 이제 분양 신청하면 안 돼요. 그런 상황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이제 사업시 인가를 받을 걸로 보여지거나 아니면 이미 받았어. 감정평가하고 분양 신청 들어갈 거란 말이죠. 네. 2028년도까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강제 청산 당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럼 팔아야 되는데 그나마 재개발이면 다행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똑같이
한남 4구역 혹은 5구역도 가지고 있어. 그럼 4구역은 사업시행 인가 받았고 5구역도 이제 사업시행 총회는 했으니까 이제 인가 내년에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제 순서대로 가겠구나. 이제 그러면 이제 뭐 분양 신청하기 전에 팔아야 되네? 팔기 싫을 수는 있겠죠. 한남 4구역, 5구역도 워낙 좋으니까 나 다 가져가고 싶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분양 신청을 못 한다라고 하니까 청산당하기 전에 팔아야지라는 게 재개발은 됩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은 조합원 지위형도 금지 규정이 투기거래지구의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로부터 전매 금지가 걸리기 때문에 분양 신청은 관리처분 인가 전에 하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전매가 돼요. 근데 재건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이제 얘기가 복잡해집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설립 인가로부터 전매 금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분양 신청하기 전에 팔아야 되는데 못 팔잖아요. 그럼 강제 청산이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제 퇴로가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소송을 걸어야겠다. 근데 이걸 정부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든 위헌소송을 걸든 이거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조합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어떻게든 사업을 지연시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조합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승소를 한다는 건 모르겠는데 일단은 사업을 딜레이 시켜가지고 내가 일단은 버텨야 되는 게 3년이야, 2년이야. 이거 2년만 좀 끌어버리겠다. 대법원 가자. 대법원 가자. 가야지. 무조건 가야지. 무조건 가자. 일단 네. 패소해도 어쨌든 계속 사업에 대해서 클레임을 걸고 뭐가 하고 이렇게 되면 예전에는 비대위들만 보통 조합 상대로 소송을 걸었었어요. 네. 근데 이런 투기거래 지구로 인해서 그냥 순수하게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소송 거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따지면 좀 나쁜 사람들이긴 하죠. 뭐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왜냐면 뭐 그분들도 사정은 있죠. 갑자기 소급 적용 당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는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 조합원이 1000명인데 그 한두 명이 본인 재산 때문에 그렇게 소송 거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한남뉴타운이다 라고 하게 되면 프리미엄만 해도 2-30억이 넘어가는데 2-30억 현금 청산 당해서 날라간다. 감정평가 금액만 받고 너넨 떠나세요. 그러게 왜 투기를 욕심 부렸습니까? 라고 해버리면 조금 다른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소송을 통해서라도 사업 지연을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전반적인 뭐 중첩돼서 규제가 막 적용되다 보니까 또 이제 약간 예상을 못했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크지 않겠지라고 했지만 생각보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 쪽에는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그러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한다는 대책이 만약에 공급 대책에 포함되려면 역설적으로 627 1015 여기서 나왔던 규제를 일부 푸는 수밖에 없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정부가 혹은 국토교통부에서 이 영상을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할 생각이 있다. 그건 제일 중요한 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네. 아니 지금 사람들은 분담금 폭탄 때문에 우리 사업 못 갑니다. 공사비 너무 비싸졌어요. 사업성 떨어졌어요. 인센티브 주세요 라고 하는데 인센티브 백날 주면 뭐예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즉 부담금으로 갖다가 뒤에서 또 삥을 뜯잖아요. 네. 그럼 이거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니고 야 사업 가 근데 나중에 낼 건 내야지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차라리 이것만 없애도 인센티브를 더 안 줘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한 폐지해도 갈만한 사업장들이 되게 많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 폐지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두링남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규제를 했었던 거 이제 진짜 알고 규제한 건지 모르고 규제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게 재개발 재건축의 족쇄가 되는 건 맞거든요. 그러면 모든 규제를 다 풀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출 규제할 수 있죠. 근데 적어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주비 중도금 대출 규제는 풀어준다던가. 그러니까 이거 예외 규정하면 되는데 왜 안 할까 이거? 아마 정권 초기부터 한 정책인데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라고 저는 그럴 수도 생각합니다. 있을까요? 그렇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같이 그냥 쓱 넣으면 되는데 공급 대책에. 그러니까 공급 대책에서 이제 불합리한 규제로 지적받았었던 이주비 중도금 대출 규제는 이제 완화하겠습니다라고 한다던가 뭐 이런 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투기거래지구 폐지를 하거나 뭐 투기거래지구를 그냥 해제하면 다 끝납니다. 근데 해제를 하기 싫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뭐 적어도 5년 재당첨 금지 규정이라든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이라든가 이거 퇴로를 좀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적어도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전매 금지인데 네. 이걸 재개발과 동일하게 관리처분 인가로부터 지위양도 금지 규정을 건다던가 네. 이런 식의 완화는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억울하게 강제 청산 당하는 사람들은 발생 안 하거든요. 그럼 팔고 나가세요 할 수 있잖아요. 물론 팔기 싫으면 뭐 그거는 다른 차원이지만 적어도 강제 청산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은
해소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사항들 혹은 5년 재당청 금지의 규정에 대해서 예외 규정들을 좀 더 넣어준다던가 혹은 아예 그런 규정 자체를 없앤다던가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뭐 그렇게 가면서 맨 마지막 궁극적으로 체계화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책들도 같이 넣어야 이게 시너지가 되지. 체계화 재건축 활성화하겠습니다라고 백날 떠들고 개정하면 뭐예요? 앞에서 다 발목을 잡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국토교통부가 이게 알고 한 건지 모르고 한 건지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 자체가 이 진위가 위심스럽다라는 얘기까지도 연결되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공급 대책이 연기되긴 했지만 뭐 이제 내년 초에 뭐 나온다면은 그 부분들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의지가 있다 없다를 좀 판단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